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실에서 공개된 자료는 충격적이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 자금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번 사건이 그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작년에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에서 집행한 인건비가 1천억 원을 넘어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용산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의 인건비가 1,754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51% 증가한 금액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첫 해인 2022년과 비교했을 때도 약 6.8% 증가한 규모로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건비뿐만 아니라 물건비, 이전 지출, 자산 취득을 모두 합한 운영 예산 역시 2,107억 원을 넘어 최근 10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0년 전 1,590억 원 수준이었던 금액과 비교해 약 35%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용산으로 이전한 2022년과 비교하면 약 12% 증가했습니다. 차규근 의원은 조직을 슬림화하고 전략적인 조직 재편을 하겠다는 공약과는 달리 용산 대통령실이 비대화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올해 대통령 부속실과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면서 운영 비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인건비와 운영 비용의 급격한 증가는 국민들에게 더 명확하고 투명하게 설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는 모든 지출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 사이에서의 신뢰 상실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책임감 있게 대응해야 하며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당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용산이 사방이 개방된 구조로 되어 있어 추가적인 경우가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으로 인해 경호 대상자가 증가하면서 인력과 장비, 시설 확충이 불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용산으로 이전하여 이러한 문제를 일으켰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이는 정부의 결정이 전략적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된 비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사후 승인만 필요한 예비비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비판하며 대통령 경호처의 특수활동비 증액 또한 국회 심의 없이 예비비로 처리된 점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예비비 집행이 부적절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드러나자 정부는 다른 이슈로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갑작스럽게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해 반박하며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영토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 야당이 영유권을 의심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감 부족을 드러낸 사례로 보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명확한 해명과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 사용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서 불투명한 처리는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으며 정부는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행보에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대변인은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계엄 논란에 대해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하며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이 국민의 생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현재 자신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윤석열 정부 내에서 독도 지우기 의혹이 커지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독도 문제는 한일 간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광화문역에서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것을 시작으로
8월 8일에는 잠실역, 12일에는 안국역에서 동일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6월 초에는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와 전쟁기념사업회는 각각 10월 25일 독도의 날에 맞춰 새로운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기존 전시물을 보수 후 재설치할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독립운동과 관련된 인물들의 흉상 철거 문제로 이미 많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기 때문에 이번 독도 문제에 대한 의혹도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이러한 논란을 자초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독도에 대한 입장은 과거 보수 정권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독도에 대한 항의와 일본의 망언에 대해 대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강도는 이전보다 약해졌으며 특히 일본이 바라는 상황을 자주 연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어렵게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자주성과 영토 주권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독도 문제를 포함한 영토 주권 문제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일관된 입장을 취해야 하며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정부의 신뢰는 더욱더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통해 자신들의 정책과 대응 방식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단지 독도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과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가 발간한 정신전력 교육 기본교재에 독도 문제를 포함한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일본의 의도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후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를 강하게 질책했고 국방부는 해당 교재를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에는 민방위 교육 영상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사건이 발생하여 행정안전부가 이를 공개하며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비록 교재를 회수하고 영상을 삭제했지만 이미 일본은 큰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문서와 동영상에서 독도가 분쟁 중인 지역으로 언급된 것은 일본이 국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게 유리한 정황과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단순한 실수로 보기에는 그 영향이 매우 큽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사건들을 실수로 주장하고 있지만 대일 관계에 대한 정부의 집착과 예민함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실수를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박정희 정권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대일 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권이 독도와 관련된 문서나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반복적으로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독도에 대한 애착과 진정성을 보여주었다면 이러한 의혹은 쉽게 제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독도에 대한 태도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독도와 같은 중요한 영토 문제에서 진정성이 결여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정부는 독도 문제를 포함한 영토 주권 문제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일관된 입장을 취해야 하며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며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진 영토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사건을 통해 독도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재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은 대한민국의 일부 영토를 빼앗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독도 부근에서 일본과 함께 연합군 사훈련을 진행한 것은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특히 2022년 9월과 10월, 그리고 2023년 7월에 국군과 자유대가 함께한 한미일 연합훈련이 독도 근처에서 이루어진 사실은 이러한 의심을 더욱 증폭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과거 한일 협정을 앞두고 양국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어정쩡한 밀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국교 재개가 매우 시급했기 때문에 양국 모두 독도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는 것을 피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 다릅니다. 당시에는 한국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국교 체결조차 불확실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독도 문제는 사실상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분쟁이라는 표현이 한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 등장하고 서울 시내 공공장소에서 독도 조형물이 철거되는 일련의 사건들은 많은 이들의 우려와 의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은 1965년 한일 협정 60주년이자 1905년 을사조약 120주년이 되는 해로 한일 양국 정부는 이 시기를 새로운 한일 관계의 전환점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대일 관계에서 최후의 보루와 같은 상징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한일 구세력이 독도를 이용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국면으로 끌고 가려 한다면 독도에 대한 위협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서 독도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주권과 이익보다 일본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듯한 태도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지키기 위해 강력하고 명확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과 결정에 대해 더욱 깊은 의구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1등 정치비평 채널 정치보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